어제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로 송영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2위 홍영표 의원과 1%포인트 차이도 안 나는 박빙의 승부였는데요. 이번 당대표의 역할과 향후 전국에 대해서 정준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새 사령탑으로 고흥 출신 송영길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송 의원의 당선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호남의 선택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세부적으로 결과를 보면은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홍영표 의원이 앞섰는데요. 일반 당원 여론조사에서 9% 정도 앞서면서 승기를 굳혔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역 당원들이 많은 비중을 생각을 해보면 호남의 선택이었다는 말이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신임 당대표가 하게 될 중요한 역할이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예, 가장 큰 역할은 대선 경선을 조율을 어떻게 해주냐 역할론인데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대선 경선 연기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송영길 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경선 연기를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데 송영길 당대표가 전당원 투표로 이것을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전당원 투표가 연기 쪽으로 결론이 나버리면 정치적으로는 좀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상하기로는 이재명 지사 쪽에서 송영길 대표 쪽에 원칙론을 좀 주창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이런 거 관련해서도 이번에 서삼석 대표 의원이 이 지역 몫으로 좀 최고위원에서 낙선을 했는데 송영길 대표께서 이 지역 출신 최고위원을 좀 지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4.7 이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당 쇄신과 혁신이 중요 과제로 떠오르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예, 송영길 신임 당대표가 당 쇄신에 대해서 강한 목소리를 내뿜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신승을 한 탓에 인터넷에는 친문 당원들 중심으로 해서 재검표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벌써 인터넷에서 급속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신승을 하고 퇴승을 하지 못한 송영길 당대표에게 친문 당원들이 당 쇄신 방향과 관련해서 조직적으로 반발을 하는 모양새가 나왔을 때 과연 송영길 대표가 이를 어떻게 정면으로 돌파할 동력을 확보하는지가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상황인데요. 이번 새 지도부가 야당과의 관계 그리고 개혁 입법 속도에 어떤 태도 취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예, 야당과의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선거 블랙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여당과의 이제 한판 승부가 예상이 됐는데 어제 당선 직후에 송영길 당대표가 법사위원장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친문 중심의 원내대표 윤호중 의원에게 이제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는데요. 대야 관계는 급속히 냉각이 될 것처럼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주목이 되는 것은 송영길 당대표가 청년층에 대한 담보주택 대출 비율을 좀 높이겠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청와대와 기조와 매우 상반되는 것이어서 신임 당 정책위의장이 어떤 분이 될지 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이 민심과 당심이 괴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솔직히 저는 최고위원 1위 득표를 김용민 의원이 한 것을 보고 좀 많이 놀랐었는데요. 대표적인 친문 강경파 의원이시죠. 그런 걸 보면은 친문 당원들의 당심은 확고하게 좀 굳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심을 민심에 가깝게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제가 송영길 대표라고 하면은 왜 15년 전에 민주당에서 모바일 투표를 도입을 하면서 민심을 확 열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런 방식의 새로운 민심 소통 수단을 강구해서 도입을 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준우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선출된 신임 당대표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